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 원조가 있기 나름이죠. 원조 할매국밥처럼 체인점과 같이 그 맛을 흉내내기 위해서 개런티를 주고 그 음식점의 상호를 사오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조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너도나도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음식을 파는 경우들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해외에서도 한국의 원조를 모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계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대상에는 놀랍게도 개봉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한국 작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외 감독들의 눈에는 어떤 작품들이 좋았던 건지 궁금해지네요. 한국의 리메이크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사실 처음에는 외국에서 히트친 작품을 수입하는 국가였죠. 대표적으로 꽃보다 남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0월에 같은 일부 영화, 드라마들이 리메이크가 될 뿐이었지 몇몇 작품 외에는 활발하게 리메이크된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 한류의 1차적인 붐이 불고 나서부터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많이 방영되기 시작했으며 덩달아 아시아를 중점으로 해서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리메이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2014년에 개봉했던 수상한 그녀는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은 곳에서 리메이크가 이뤄졌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써니, 과속 스캔들, 7번 방의 선물 등 주요 히트작들이 줄줄이 팔려나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들은 대부분 아시아권에서 리메이크되어 인기를 얻었는데요. 한국이 제작하는 상당 부분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게 되자 서방 국가들에서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보내는 대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사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예전 2003년 개봉한 거울 속으로부터 설국열차는 드라마로 리메이크됐고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던 올드보이까지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었죠. 이처럼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작들이 리메이크되었는데요. 원작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 한국 원작 특유의 그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흥행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나긴 실험 끝에 미국에게도 드디어 한국 원작만큼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흥행하고 미국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 굿닥터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굿닥터는 2013년에 제작된 드라마로 어릴 때 자폐증 및 서번트 증후군이었던 주인공이 성장 후 의사가 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병원 내 정치질 및 의료기관의 입속에 모순점까지 드러내요.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미국 ABC 방송은 더 굿닥터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시작했는데요.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의사라는 소재가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는지 1회부터 2% 내외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방영한 지 고작 4일밖에 안 됐지만 평균 174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예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더 굿닥터의 6회가 방송된 이후 월요일 방송 경쟁에서 신작 드라마 더 굿닥터가 모든 지표에서 승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따라서 ABC 방송은 의외의 흥행에 탄력을 받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다는 판단을 하여 추가로 5편을 연장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굿닥터의 흥행은 날이 가도 식을 줄을 몰랐죠. 그래서 ABC는 한국 드라마 포맷 중 미국 지상파에서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간 굿닥터에 대한 연장을 시즌4까지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도 ABC와 같은 미국 지상파에서 리메이크되기까지는 피칭, 파일럿 제작 등 만만치 않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리메이크 작품이 시즌4라니요?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이에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외신들에게 연이어 쏟아지게 되었고 그 대답은 작가들의 현실적인 스토리텔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죠. 또한 한국 드라마는 한 명의 작가가 모든 에피소드를 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극찬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한번 대박을 치니 한국의 스토리텔링의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한국에서 진행했던 작품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5일에 개봉한 레스틀리스라는 영화인데요. 레스틀리스는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를 리메이크한 프랑스 넷플릭스 영화인데 무려 개봉 후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넷플릭스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 레스틀리스는 775점으로 지금까지 세계 5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레스틀리스는 한국의 영화 끝까지 간다와 동일한 줄거리라고 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2014년 개봉 당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은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1003만 기준 당시 누적 관객 수는 385만 명으로 소위 천만 관객 영화는 아니지만
이후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안타깝게도 포스터가 아쉬운 명작으로 꼽혔죠. 그럼에도 이 아쉬운 명작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리메이크되어 전 세계에서 현재 빛을 보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이 한국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한국의 작품 실력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던 외국인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원석으로 남아있는 한국 작품들이 많기에 외국 제작사들에게 한국 작품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에는 놀랍게도 미국에서 한국어를 활용해 영화 제목을 짓는다고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엄마입니다. 원빈이 나온 그 엄마가 아니고요. 미국의 영화 엄마입니다. 엄마는 올해 3월 18일 북미 개봉 예정인데요. 한국인들의 한 제사상들과 같이 한국의 정서가 반영된 영화라서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저도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며 자세히 읽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엄마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차한 UMMA라는 제목을 썼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산드라 오는 극중 딸이 자기 엄마를 버리고 떠나느냐며 불효를 하는 듯 묘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산드라 오는 영화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효녀로 정평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헐리우드에서 대스타 반열에 오른 한국계 배우인데요. 그녀는 3년 전인 2019년 BBC 아메리카의 TV 드라마 킬링 이브로 열연을 펼쳐 미국의 유명 시상식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할리우드 외신기 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한 해의 영화와 드라마를 결산하는 시상식으로 그 영향력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어져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상식이었는데 당시 산드라 오가 수상하면서 무대에 올라가 외친 수상소감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죠. 무대 위에 오른 그녀는 수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듯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를 전했는데요. 그 후로 그녀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두 분이 여기 와 계시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영어로 말한 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때 카메라는 객석에서 딸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 산드라 오의 아버지 오준수 씨와 어머니 전영남 씨를 비쳤는데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일제히 박수를 치며 감동의 물결을 그렸죠. 한편 이날 산드라 오는 수상뿐만 아니라 미국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와 함께 시상식 공동 진행을 맡았는데요. 아시아계 배우로는 최초의 골든글로브 공동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시상식 사회를 시작하며 오늘 밤 이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고 변화의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다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다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장례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두유노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유명 스타나 유명한 한국 음식을 거론하며 외국인들에게 박세리, 박찬호, 박지성, 김치 등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누구를 아시나요? 라는 말을 하는 걸 이젠 잘 못 들어보실 겁니다. 한류붐이 장기간 대박이 터지자 너무나도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고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굴 물어볼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졌고 그것을 이젠 너무나도 잘 아는 국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겸손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동유럽 국가나 동남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말을 걸고 싶을 정도로 거진 연예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띤 노력으로 이루어낸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오랫동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전 세계인의 모범이 되는 행동들을 꾸준히 해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